자녀와 통화할 때 가장 위험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첫마디로 하는 순간 자녀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점점 연락을 피하게 됩니다. 아, 이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71세 이순희 씨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한 달 넘게 안부 전화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도 놀랄 만큼 파괴적인 이 한마디.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이 무의식적으로 이 말을 첫마디로 꺼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말이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녀와 통화할 때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반가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왠지 자녀가 귀찮아하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오늘은 자녀와의 통화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그 첫마디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대신 무엇을 말해야 자녀가 기꺼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관계가 어색해진 경우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순희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평소처럼 반가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은 아들에게 이순희 씨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 바빠요. 일이 많아서. 평소보다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바쁘긴 뭐가 바빠서 엄마한테 안부 전화 한 통 못하니? 이순희 씨는 서운한 마음에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바빠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아들은 5분도 안 되어서 통화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은 정말 한 달 넘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순희 씨는 답답한 마음에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이 많이 바쁜가 보네요. 안부가 궁금해요. 며느리의 답장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말씀드리기 어려웠는데요.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와 통화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군요. 어머니께서 첫마디로 하시는 그 말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왜 연락이 없니? 라는 그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도 자녀에게 이런 말을 첫마디로 하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자녀가 보고 싶고 안부가 궁금하니까 하게 되는 말이죠.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이 말이 완전히 다르게 들립니다. 엄마가 나를 감시하고 있구나. 내가 연락을 안 해서 서운하시는구나. 또 죄책감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65세 김명자 씨의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김명자 씨는 결혼한 딸에게 매주 일요일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첫마디가 항상 똑같았습니다. 딸아, 엄마 생각은 안 나니? 처음에는 딸이 엄마 보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엄마, 바빠서 그래요 라는 대답이 늘어났고 통화 시간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어느 날 딸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효녀가 아닌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져요. 김명자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한다는 표현이 오히려 딸에게 부담을 주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혼한 자녀들은 이미 충분히 바쁩니다. 직장일, 육아, 가사, 배우자 가족까지 신경 써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죠.
특히 며느리나 사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부모님께도 안부를 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의 왜 연락이 없니? 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마치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아이가 선생님께 혼나는 기분이 든다고 하더군요. 더 큰 문제는 이런 말이 반복되면 자녀들이 부모님께 전화드리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겁니다. 또 뭐라고 하실까?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69세 최영희 씨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최영희 씨는 아들에게 전화할 때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우리 좀 신경 써줘. 이 말을 들은 아들은 점점 어머니의 전화를 받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화를 받을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 어머니 전화 받기 전에 왜 그렇게 한숨을 쉬어요? 전화 받고 나서도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그때 아들이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엄마가 첫마디로 하시는 말이 부담스러워. 마치 내가 부모님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책망하시는 것 같아.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감정적 부채라고 설명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말들이 쌓이면서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결혼한 자녀들이 부모님께 전화드리기 어려워하는 이유 1위가 바로 이런 부담스러운 첫 마디 때문이라고 나타났습니다. 72세 이영자 씨도 비슷한 실수를 했습니다. 이영자 씨는 아들에게 전화할 때마다 요즘 왜 이렇게 바빠? 라고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했지만 점점 그냥 바빠요라는 대답만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도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이영자 씨가 며느리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들이 요즘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지 모르겠네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어머니 전화 받기 전에 항상 긴장해요. 어머니께서 자꾸 바쁘냐고 물어보시니까 변명을 준비해야 한다고 해요. 이영자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관심을 표현한 것인데 아들에게는 추궁으로 들렸다니 말입니다. 67세 정미경 씨의 경우는 더욱 극단적이었습니다. 정미경 씨는 딸에게 전화할 때마다 엄마 생각은 안 나니? 라고 물어봤는데 어느 날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하시면 통화하기가 부담스러워요. 전화 받기 전에 이미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제서야 정미경 씨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한다는 표현이 오히려 부담을 주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자녀들이 아예 전화를 피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 전화를 받기 전에 오늘은 또 뭐라고 하실까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부모의 의도와 자녀의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부모는 관심과 사랑으로 하는 말이지만 자녀는 부담과 압박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73세 박순옥 씨의 경우를 보면 더욱 놀라실 겁니다. 박순옥 씨는 아들에게 전화할 때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물어봤는데 이것조차 아들에게는 부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뒤에는 항상 왜 연락이 없었니? 는 추가 질문이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첫마디만 들어도 이후에 올 질문들을 예상하게 되었고 그것 자체가 스트레스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제 일정을 감시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요. 전화 받기 전에 변명할 거리를 생각하게 돼요. 이 말을 듣고 박순옥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 아들에게는 감시로 느껴졌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 마디만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자녀들이 정말 듣고 싶어 하는 첫 마디는 무엇일까요? 이 비밀을 알고 나면 자녀들이 부모님과의 통화를 기다리게 될 겁니다. 74세 김영자 씨가 이 비밀을 알게 된 건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아들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다가 갑자기 목이 아파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마디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들아, 엄마야, 괜찮니?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아들의 목소리가 훨씬 밝고 반가웠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는 어떠세요? 목소리가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감기라도 걸리셨어요? 아들이 오히려 어머니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통화는 평소보다 2배나 길게 이어졌습니다. 김영자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녀를 걱정하는 말보다 자녀가 부모를 걱정할 수 있게 하는 말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첫 마디는 바로 괜찮니? 입니다. 이 한마디가 왜 이렇게 강력한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 자녀를 추궁하는 말이 아니라 걱정해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녀가 부모님을 돌봐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68세 박정숙 씨의 경우를 보시면 더욱 확실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박정숙 씨는 결혼한 딸에게 전화할 때마다 딸아, 엄마 보고 싶지 않니?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바꿨습니다. 딸아, 엄마야, 너는 괜찮니? 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엄마는 어떠세요? 요즘 날씨가 추운데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죠? 딸이 오히려 어머니의 안부를 더 자세히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통화할 때 딸의 목소리에서 부담스러움이 사라졌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괜찮니? 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숨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를 믿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자녀가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믿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너의 상황을 이해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바쁘고 힘든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을 거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세 번째는 너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메시지입니다. 연락 횟수를 따지거나 책망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70세 최순자 씨도 이 방법을 시도해 봤습니다. 최순자 씨는 평소에 아들에게 요즘 왜 이렇게 바빠? 고 물어봤었는데 이제는 아들아, 괜찮니? 라 말합니다. 아들의 반응이 놀라울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엄마가 더 걱정돼요. 요즘 혼자 계시는데 외롭지 않으세요? 아들이 오히려 어머니를 더 세심하게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먼저 안부 전화를 드리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진정성입니다. 단순히 말만 바꾸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자녀를 믿고 격려하는 마음이 담겨야 합니다. 66세의 이명숙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명숙 씨는 처음에 괜찮니? 라 말했지만 곧바로 그런데 왜 연락이 없었니? 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과는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딸이 시큰둥하게 반응하고 빨리 통화를 끝내려고 했죠.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첫 마디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대화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괜찮니? 라고 물어본 후에는 자녀의 대답을 충분히 들어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73세 윤영순 씨가 좋은 예입니다.
윤영순 씨는 아들에게 괜찮니? 라고 물어본 후 아들이 바빠서 힘들어요 라고 대답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서 다행이다. 힘들어도 잘 이겨내고 있는 우리 아들이 대견해. 이런 반응을 받은 아들은 어머니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자신을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는 어머니와의 대화가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반응도 있습니다. 자녀가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을 때 정말 괜찮니? 목소리가 안 좋은데 라고 계속 추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는 역시 엄마는 나를 못 믿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기 어려워집니다. 69세 장미자 씨가 처음에 실수했던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장미자 씨는 딸에게 괜찮니? 라고 물어본 후 딸이 괜찮아요 라고 대답하면 정말? 다시 물어봤습니다. 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제가 괜찮다고 했는데 왜 자꾸 의심하세요? 그럼 처음부터 왜 물어보셨어요? 장미자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녀의 말을 믿어주는 것도 중요한 사랑 표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부터는 자녀가 괜찮다고 하면 다행이다라고 반응해 줍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라고 덧붙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딸이 오히려 자신의 어려움을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마법의 첫마디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하루는 어땠니? 이 말의 힘은 현재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왜 연락이 없었는 과거를 따지는 말이지만 오늘 하루는 어땠니? 지금 이 순간을 궁금해하는 말입니다. 71세 김순희 씨가 이 방법을 써봤습니다. 김순희 씨는 아들에게 전화할 때 오늘 하루는 어땠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들이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해 줬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이 있었어요. 점심때 동료들과 재미있는 대화를 나눴어요. 이렇게 구체적인 일상을 나누니까 모자 관계가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아들도 어머니께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녀가 그냥 평범했어요 라고 대답했을 때 그냥이 뭐야? 자세히 말해봐 라고 추궁하면 안 됩니다. 대신 평범한 하루도 소중하다라고 반응해 주세요. 그러면 자녀가 다음에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할 겁니다. 67세 홍정자 씨의 경험담입니다. 홍정자 씨는 며느리에게도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며느리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이가 처음으로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시장에서 좋은 과일을 사서 기분이 좋았어요. 이런 소소한 일상을 나누면서 고부 관계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며느리도 시어머니와의 대화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첫마디를 바꾼다고 해서 바로 자녀들이 달라지지는 않거든요. 특히 그동안 부담스러운 첫마디를 계속 들어온 자녀들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왜 갑자기 이렇게 말하시지? 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꾸준히 계속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이 진심으로 변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관계가 어색해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서로 상처받은 마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75세 서옥순 씨는 큰딸과 6개월째 서먹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통화에서 딸에게 너는 언제 철이 들겠니? 라고 말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딸이 이혼 문제로 고민을 털어놨을 때 서옥순 씨가 한 말이었는데
그 후로 딸은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문자로만 안부를 주고받을 뿐이었죠. 서옥순 씨는 후회했지만 어떻게 관계를 회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먼저 사과하자니 자존심이 상했고 그냥 넘어가자니 딸이 더 멀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딸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모, 혹시 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한다는 거 아세요? 남편 문제로 정말 고민이 많던데 가족 중에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서옥순 씨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가장 힘들 때 엄마인 자신이 위로는커녕 상처를 줬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서옥순 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첫 마디가 달랐습니다. 딸아, 엄마야, 미안해. 딸이 깜짝 놀라며 물어봤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미안하다고 하세요? 엄마가 너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구나. 정말 미안해. 내가 힘들 때 위로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해. 그 순간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연락 안 드렸어요. 그날 이후로 모녀 관계가 예전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딸이 먼저 안부 전화를 드리기 시작했고 개인적인 고민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관계 회복의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먼저 사과하기입니다. 부모가 먼저 사과하는 것이 체면이 깎이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72세 이정희 씨의 이야기도 감동적입니다. 이정희 씨는 아들에게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니? 라고 말해서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아들이 직장을 옮기는 문제로 고민할 때 한 말이었는데 아들은 그 말에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엄마도 나를 못 믿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죠. 석 달 동안 아들은 명절에만 짧게 안부 인사를 할 뿐이었습니다. 이정희 씨는 마음이 답답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잘못했다. 미안해. 아들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엄마가 너를 믿지 못하는 말을 해서 마음 상했지. 엄마가 생각 없이 한 말이야. 정말 미안해. 아들이 한참 후에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도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나 봐요. 엄마가 걱정해서 하신 말인 줄 알면서도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날 이후로 아들이 자신의 고민을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문제뿐만 아니라 결혼 계획까지 상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과할 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무작정 미안해 라고만 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미안한지 말해야 합니다. 68세 박영자 씨가 처음에 실수한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박영자 씨는 딸에게 미안해라고만 했는데 딸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엄마, 뭐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박영자 씨가 당황해서 그냥 미안하다고 했더니 딸이 더욱 화를 냈습니다. 엄마는 정확히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시면서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박영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과는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시 딸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엄마가 내 남편 흉을 본 건 미안해. 너희 부부 문제에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건데 선을 넘었구나. 이번에는 딸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엄마가 그걸 알고 계셨구나. 저도 너무 화내서 미안해요.
구체적인 사과가 진정한 화해의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70세 김갑순 씨는 더 나아가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내 아내에 험담한 거 미안해. 며느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엄마가 이해하지 못했구나. 아들이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김갑순 씨가 며느리에게도 따로 사과했습니다. 며느리야, 엄마가 미안해. 시어머니로서 더 따뜻하게 대해줘야 하는데 부족했구나.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부족한 게 많아요. 앞으로 더 잘해보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고부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안부 전화를 드리기 시작했고, 명절 때도 훨씬 편안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과만으로는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쌓인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73세 조말순 씨와 큰아들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몇 년 동안 크고 작은 갈등이 반복되면서 서로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조말순 씨가 사과했지만 아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엄마,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상처받았는데요. 조말순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한 번씩 꾸준히 안부 전화를 드렸고 아들이 차갑게 반응해도 따뜻한 말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목소리 들으니까 엄마는 기뻐. 바쁜 중에 전화 받아줘서 고마워. 6개월이 지나자 아들의 목소리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예전처럼 적대적이지 않고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나자 아들이 먼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제가 너무 차갑게 대했나 봐요. 앞으로는 더 자주 연락드릴게요. 조말순 씨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사랑을 표현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관계 회복의 두 번째 열쇠는 바로 일관된 태도입니다. 한두 번 좋게 말한다고 해서 바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자녀들도 부모님이 진심으로 변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69세 최영순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영순 씨는 며느리와의 관계가 매우 안 좋았는데 먼저 사과한 후 6개월 동안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며느리가 힘들어할 때 뒤에서 도와주고 아이들을 돌봐주면서 행동으로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 결과 며느리가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달라지실 줄 몰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은 친정어머니보다도 더 가깝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개인적인 고민도 털어놓을 정도로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관계 회복의 세 번째 열쇠는 기대하지 않기입니다. 사과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즉시 변화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도 상처받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조급해하면 오히려 자녀들이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71세 한순자 씨가 처음에 실수한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순자 씨는 아들에게 사과한 후 이제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부담스러워하며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엄마, 사과하신 건 좋은데 또 요구사항을 말씀하시네요. 한순자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과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다시 아들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또 잘못했구나. 사과하면서 또 내게 뭔가를 요구했네.
정말 미안해. 엄마는 그냥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을 뿐이야. 이번에는 아들이 진심으로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회복된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부모님과의 대화를 더욱 즐거워하게 될까요? 76세 정순덕 씨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3명의 자녀가 모두 정순덕 씨와의 통화를 손꼽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며느리와 사위까지도 정순덕 씨와 통화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정순덕 씨의 통화를 들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순덕 씨는 절대 자녀들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힘들었겠다. 그래도 잘 해결했네. 대단해. 내 판단을 엄마는 믿어. 자녀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먼저 공감하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정순덕 씨와 대화할 때마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74세 김복순 씨도 이 비밀을 알게 된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복순 씨는 예전에 아들이 고민을 털어놓으면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말을 들었어야지. 엄마가 진작 말했잖아. 이제라도 이렇게 해봐. 그런데 아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저는 조언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만 주시면 돼요. 김복순 씨는 처음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고민을 이야기하면 당연히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게 부모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설명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남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다만 자신의 선택이 맞는지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는 조언보다 지지가 더 필요해요. 그날부터 김복순 씨는 대화 방식을 바꿨습니다. 아들이 고민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봅니다. 아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 좋은 생각이네 라고 인정해 줍니다. 설령 김복순 씨 생각과 다르더라도 일단 아들의 판단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더 자주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결론을 내리기 전에 미리 상의하는 경우도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원하는 건 조언이 아니라 지지입니다. 그들은 이미 충분히 성숙한 어른이고 자신만의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판단이 맞는지 확신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부모의 믿음과 지지에서 나옵니다. 70세의 이순옥 씨의 이야기도 인상적입니다. 이순옥 씨는 딸이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는 고민을 털어놨을 때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딸아, 많이 고민했겠구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엄마한테 말해줄래? 딸이 자신의 생각을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앞으로의 계획, 경제적인 고려사항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이순옥 씨는 끝까지 들어준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깊이 생각했구나. 엄마는 내 판단을 믿어.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가 응원할게. 딸이 감동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이런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정말 든든해져요.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엄마가 믿어주신다니까 용기가 나요. 결과적으로 딸은 직장을 옮기기로 결정했고 훨씬 좋은 조건의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모녀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조건 자녀 말에 동조하라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자녀를 믿고 지지하는 마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68세 박말순 씨가 처음에 실수한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박말순 씨는 아들의 말을 들은 후, 그래, 내 생각이 맞아라고 대답했는데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엄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맞춰주시는 거예요? 박말순 씨는 당황했습니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아들의 결정에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녀를 지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믿어주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도 처음에는 걱정됐어. 하지만 내가 이렇게 깊이 생각한 걸 보니까 믿음이 생겨. 내 판단력을 엄마는 믿어. 이번에는 아들이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엄마의 솔직한 마음이 더 큰 위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녀와의 대화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질문하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어떻게 할 거니?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어떤 기분이니? 라고 물어보세요. 72세 송영자 씨가 이 방법을 써봤습니다. 송영자 씨는 며느리가 육아로 힘들어할 때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묻는 대신 많이 힘들지? 라고 물어봤습니다.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힘들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송영자 씨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들어만 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래도 정말 잘하고 있어. 며느리가 훨씬 마음이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힘든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인정해주는 것은 매우 강력한 소통 방법입니다. 자녀들이 힘들거나 화날 때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해주세요. 75세 최순희 씨는 아들이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털어놓을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정말 화났겠구나. 그런 상황이면 누구나 짜증날 만해. 아들이 이런 반응을 받으면 마음이 금세 진정됩니다. 엄마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준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까짓 일로 왜 그렇게 화를 내니? 라고 하면 아들은 더 이상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무시당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69세 한명자 씨는 손녀딸의 고민도 이런 방식으로 들어줍니다. 손녀딸이 친구들과의 갈등을 이야기할 때 내 마음이 많이 상했겠구나 라고 반응해 줍니다. 그러면 손녀딸이 할머니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이해해 준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성취를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71세 김혜순 씨는 아들이 작은 성과를 이뤘을 때도 크게 기뻐해 줍니다. 정말 대단하다. 엄마가 자랑스러워.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와서 기뻐. 아들이 이런 반응을 받으면 더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엄마가 자신을 응원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까짓 것으로 뭐가 그렇게 좋니? 라고 하면 아들은 다음에 기쁜 소식을 공유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마음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고 믿어주는 마음이 전해질 때 자녀들도 부모님께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들이 단순히 대화 방법만 바꾼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자신의 마음가짐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73세 오순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들도 이제 다 어른이구나. 내가 가르쳐야 할 아이들이 아니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어른들이구나.
이런 인식의 변화가 있을 때 진정한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을 더 이상 권위적인 존재가 아니라 따뜻한 동반자로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녀와의 통화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 마디를 왜 연락이 없니? 괜찮니? 바꾸는 것. 조언 대신 공감으로, 비판 대신 지지로 대화하는 것. 상처받은 관계라면 용기 내어 먼저 사과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바로 하나입니다. 자녀를 믿고 인정해주는 마음입니다. 74세 김영자 씨가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가슴에 남습니다. 이제야 진짜 엄마가 된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아니라 어른이 된 자녀와 친구 같은 엄마 말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당장 자녀에게 전화해 보세요. 괜찮니? 라는 그 한마디로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계속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과의 통화를 기다리게 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의 마음이 더 가까워질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이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대화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